자, 오늘 뭐 세페이드 3회포의 첫 시작을 해봅시다. 타이틀 뭡니까? 운동의 분석. 어떤 물체가 어느 식으로 움직이겠습니까 하는 것은 저 물체가 저기서 얼마의 속력으로 또는 얼마의 방향으로 또는 얼마의 가속도가 필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의 분석에서 관심이 있는 것은 어느 위치입니까와 언제 봤습니까에 대한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과 그리고 위치와의 관계 말입니다. 먼저 이 시간, 시각과 시간은 어떤 차이가 나나요? 시각과 시간. 우리가 8시에 수업을 시작합니다 하는 8시는 시각이 되겠고요. 그치? 그리고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수업합니다 하는 것은 시간, 시각과 시각의 그 사이간자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T,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결국엔 기준되는 시간이겠죠. 가장 시간의 기준은 뭡니까? 1초겠죠. 1초를 어떻게 정의내렸겠습니까? 하네요. 결국엔 지구와 자전 한 바퀴 하는 게 이제 하루가 됩니다. 24시간이죠. 그래서 그 하루를 24등분하는 게 1시간, 또 그것을 60등분 하면 1분이 되겠고, 또 60등분해서 1초가, 그렇게 1초가 나오게 됩니다. 문제는요, 지구가 한 100년 전에 하고 100년 후에는 뭐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겠지만 10억 년 전과 10억 년 후 정도 되면 지구와 자전하는 속력의 자전하는 시간이 차이가 나요. 옛날 화석들 보니까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즉 태양 주위를 한 바퀴 공전하는 동안 밤낮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하면 400번 이상이 바뀐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훨씬 더 빨리 자전했던 얘기죠. 그럼 지금은 그보다는 자전 속도가 느려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느려졌을까요? 왜 느려졌을까요? 지구 자전 속도가 왜 느려졌을까요? 자전을 브레이킹 걸어주는 건 이제 주로 바닷물과의 마찰력을 통해서 자전 속도가 좀 느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더 시간 지나면 더더 느려질 수도 있겠죠. 그럼 그때의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1초와 1억 년 후에 1초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안 바뀔 1초를 좀 제시할까 하겠습니다. 세슘 원자의 진동이 몇 번 일어나는지 그런 걸로 이제 정의가 바뀌어졌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선조들도 시간에 대한 측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회식의 안구일구가 되겠죠. 이 안구일구는 그림자 0을 써서 영침이라는 것을 쓰는데, 이 영침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하면 폴라리스 북선을 가리킵니다. 즉 북쪽을 가리키죠. 이쪽 북쪽이면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죠.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 때문에 그림자가 이렇게 지내요. 이 그림자는 낮 때에서 오일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각을 제시할 수가 있겠군요. 이해했습니까? 정확하게 남쪽에 들어왔을 때 그림자가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키고 있겠습니다. 정보가 되겠죠. 근데요, 안구일구 보면 굉장히 폴라리스 북극성을 가리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여기까지는 그 지방의 미도가 됩니다. 북극성까지 지면에 대해서 여름철 되면 태양의 남중고도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랬어요? 여름철 돼서 태양의 남중고도가 좀 더 높았을 때 그림자를 세우면 좀 아래쪽에 보이고요. 겨울 돼서 태양의 그림자, 태양 고도가 낮으면 그림자가 좀 위에 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안구일구가 이렇게 국면의 형태가 되는데, 이 위쪽 라인의 이 가로선 라인들을 볼 때 여기가 동지 라인이라면 이쪽이 하지 라인으로, 그래서 뭘 그릴 수 있다고요? 절기선들이 그려지겠습니다. 뭐 가운데가 추측은 날이 되겠죠. 그래서 안구일구를 통해서는 뭘 구할 수 있다? 계절과 그리고 시각에 대한 정보를 알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림자가 이렇게 쳐 있습니다. 겨울철, 특히
동짓날 오전이라 주겠고요. 그림자가 이렇게 치네요. 그러면 하짓날 여름철에 오후다 이렇게 봅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시간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은연중에 하짓날 태어나면 이렇게 뭐 굵게 표현했고요. 동짓날 태어나면 좀 푸르게 표현해놨습니다. 추운 날 태어나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요각 차이는 23.5도의 각각의 차이는 23.5도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운동의 길인데 어디서 어디까지 갑니까? 길이 또는 거리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동양이고 서양이고 사람의 실체를 이용해서 길이를 표현했어요. 10길 물속 나라도 한 길 사람 속 모른다. 그 길이 뭐죠? 요걸 한 길이 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된 한 길과 동양이가 된 한 길이 서로 같을 리가 없잖아요. 뭐 세치혈을 한번 할때 한치 요걸 한치하죠. 서양도 뭐 1피트니 뭐또 1야드니 했었던 것들도 다 신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고 그래서 새로운 도량형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겠죠. 동양은 상대적으로 도량의 통일이 조금만 더 일찍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근데 서양은 뭐 길이, 부피, 질량, 뭐 무게 이런 것들 단위가 각각들이었다가 일단 길에 대한 단위를 먼저 통일시켰네요. 지구줄의 길이가 얼마 됩니까? 아이스가 4만 지구줄의 길이는 정확하게 40 4천만 미터입니다. 4천 지구줄의 길이는 4천만 미터입니다. 4천만에서 1도 더 더하시고 1도 빠지지 않습니다. 지구줄의 길이는 정확하게 4천만 미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부러 저렇게 많은 그렇죠. 프랑스 파리를 지난 자우선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파리를 한 바퀴 돌아서 북극지역과 남극지역을 도는 그런 대원을 뚫는 그 대원의 길이를 4천만 미터로 하자. 왜 하필 4천만이니까 1,000만도 아니고 4천만 원이니까 반지라면 1,000만 될 거 아닙니까? 북극에서 적도까지. 이해했어요? 그래서 4천만 미터, 4만 킬로미터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극을 도는 거고요. 적도를 도는 조금은 더 길죠. 그렇게 정의를 내려고 그리고 정의에 맞춰서 1m 원기를 준비해왔습니다. 그 1m보다 1000분의 1이면 1mm라고 하겠고 1m보다 1000배 길면 1km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래서 그렇게 1m 원기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가지고 서로 도량을 통일하자고 했는데 딱 아씨 깡패 같은 새끼가 그거 안 써요. 누구요? 미국 예, 미국이죠. 뭐 마일, 야드 뭐 이런 것들 좋아해서 하고 파운드에서 하고 뭐. 자, 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운동의 분석에는 시간과 그리고 길이에 대해서 정의 내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미터 원기가요. 평생 똑같은 길이를 유지할까요? 하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일부 산화된 것들도 있고요. 일부 금속이 튀어나간다는 거 혹시 이해될 수 있어요? 금속 원자들 이 일부 하나가 튀어나가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영원한 길이는 되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이 몇 특정 시간 동안 간 거리를 1m라고 하자. 그렇게 이제 정리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말 그대로
소수 6자리까지 다뤄야 되는 아주 정밀한 기계를 다룬다든지 뭐 그런 때나 쓰이는 거고 그냥 우리 2, 3, 4에서는 큰 문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역학에서 관심 있는 기본적인 물리학들이 있겠습니다. 어떤 물리학들이 있습니까? 역학에서 관심 있는 물리학들이 관심 있는 물리학들은 아까 말했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길이가 있겠다고요. 질량이 있겠네요. 이게 이제 가장 관심 있습니다. 근데 한글로 시간, 한글로 길이 다 쓰기 너무 귀찮잖아요. 그래서 각각 기호와 단위를 쓸게요. 시간은 기호 T를 쓰고 있죠. 가장 기본 단위는 세컨드, 초를 쓰고 있습니다. 길이 랭스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움직인 거리하면 S 쓰기도 하고 디스턴스에 나왔죠. 그리고 낙하했다 하면 낙하거리 H를 쓰기도 하죠. 두 물체 사이의 간격이라면 D를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기본 단위는 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질량은 매스에서 나와서 M을 쓰고 있고요. 기본 단위는 그램이 아니에요. 킬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미터라는 게 원자의 세계 또는 뭐 세포의 크기 할 때는 이 미터가 너무 커요. 또한 뭐 비행기가 전 세계를 날아다닐 때 이 미터는 또 너무 작죠. 그래서 이런 단위에 대해서 서브 단위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의 3승 1000배를 뜨다면 킬로를 쓰고 있어요. 즉 1g보다 1000배 더 크면 1kg, 1m보다 1000배 더 길면 1km 이렇게 하죠. 10의 6승배 하면 메가를 쓰고요. 10의 9승배 하면 기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 작은 단위로 쓰려고 하네요. 우리가 이 킬로그램이라고 했는데 그치? 뭐 그램보다 1000분의 1 하면 밀리그램 쓰고 있잖아요. 10의 마이너스 3승은 밀리라는 단위를 쓰고 있고요. 밀리라는 서브 참조를 쓰고 있고요.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쓰고 있죠. 그리고 빛을 파장할 때 우리가 주로 나노미터 쓰다시피 10의 마이너스 9승 하면 나노가 됩니다. 뭐 그 뒤에 뭐 테라라든지 뭐 피코라든지 더 있긴 해요. 그리고 10의 2승배, 10의 마이너스 2승배도 더 있긴 해요. 근데 이 정도만 일단 기억해도 괜찮을 것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학, 그래서 시간과 거리를 통해서 속도라든지 그 속도와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가는지 가속도라든지 그게 질량을 곱해갖고 힘을 계산하고 힘에다 시간 붙이면은 충격면이 되겠고 힘에다가 거리도 붙이면 일이 되겠고 그렇게 확장돼 나가는 게 우리가 관심 있는 역학입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관심 있는 추가적인 물리학들이 더 있긴 한데요. 전류와 온도와 그리고 개수. 그래서 스탠다드 유니트, SI 유니트가 이렇게 6가지가 됩니다. 전류는 추가적으로 기호를 I를 쓰고 단위 암페어 쓰죠. 온도는 템퍼리처 쓰네요. 단위 뭐 쓸까요? 켈빈이라고 하죠. 도시 아니에요. 개수는 넘버에서 나오고 있고 화학에서 관심 있는 몰 되고 있습니다. 정리 다시 해주십시오. 자주입니다만 노트 정리하시라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 쓴 거나 분명히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에다가 자꾸 엎어 나가라고요. 예전 노트가 다 사라졌다 하면 새 노트 이제 노트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널찍널찍하게 있어가지고 수학페이드 3회분은 일단 목표는 우리가 2번 돌릴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목표는. 그러니까 기본 내용 또 할 때 또 다시 쓴다는 그런 건 시간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노트 정리를 좀 여유 있게 하시라고요. 좁게 쓰면 거기를 더 엎어쓰기가 힘들어요. 널찍널찍하게 쓰시라고요. 이건 물리뿐만 아니라 화생기 다 마찬가지라고요. 뭔가 과학의 공부란 게
자꾸 확장될 거 아니야. 기본은 한 번씩은 쓸 거라고. 그 쓰는 기본에 대해서 굳이 말 누가 쓰냐 하는 거지. 여러분도 있을 때는 말이지. 나는 써줘야 되겠지만은 왜냐면 새로 들어온 친구들도 있고 까먹었다 하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나는 한번 써야 되겠지만은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번 써봤던 거 아는 사람들은 굳이 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이것도 처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고전역학 할 때 여기 뭐냐면 힘이죠. 힘, 기호, 포스 쓰고요. 단위는 뉴턴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힘의 정의가 뭡니까? 힘은 물체의 모양을 변형시키거나 물체의 운동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이유, 원인을 힘이라는 의미를 써요. 운동 상태는 운동의 방향과 그 빠르기를 나타냅니다. 방향과 빠르기를 합친 말이 있어요. 뭐지? 속도라 불러요. 속력은 빠르기만 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힘이 아예 안 걸린대. 대충 기억나죠? 네. 힘이라는 게 방향과 빠르게 바꾸는 원인인데 힘이 안 걸려.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바뀔 리가 없죠. 일정합니다. 이런 운동을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하네요. 이런 운동을 우리는 등속 운동이라는 이름을 쓴다고요. 네. 등속도 운동이라는 이름을 쓰기도 하고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시간과 속도를 볼 때 속도가 일정한 시간과 이동 거리를 볼 때 일정하게 증가되는 이런 그림을 보게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까? 우리는 시간과 속도의 관계에서 이 면적을 알고 싶어. 면적은 뭘까요? 예, 이동한 거리죠. 네. 시간 위치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를 알고 싶습니다. 기울기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른 기울기라는 것은 x의 변화에 따른 y의 변화죠. 네. 이거 뭐라 불러? 속도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우리가 등속 질서 운동할 때는 뭐 속도나 속력이 크게 구분하지 않아도 뭐 괜찮죠? 그러면 등속 운동 아닌 나머지 이 전체 운동 우리는 뭐라 부를까? 증거. 등가속도요? 아니 가속. 가속도 운동이죠. 정지 상태거나 아니면 등속 직선 운동하는 그런 상태의 것 외에는 전부 다 가속도 운동이라고 불러요. 이 가속도 운동 중에서 물리 원정도 수준에서는 물체가 운동하는 데 있어서 운동 방향으로 힘을 주거나 반대 방향으로 나란히 주는 여기까지가 관심이 있습니다. 물리 원정도. 이 뒤에가 물리 투정도에서 관심이 있는 거고요. 이때 운동 방향으로 힘을 준다든지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즉 운동과 나란하게 힘을 주면 방향은 안 바뀌어요. 네. 그러니까 뭐가 바뀐다고? 빠르. 빠르기가 바뀌네요. 운동 방향으로 힘이 주어진다면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힘은 알점이 되겠죠. 빠르기는 증가되고 반대 방향은 감소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관심이 힘을 100일 줬다가 50일 줬다가 지랄맞게 주는 게 아니라 일정한 크기의 힘을 지속적으로 운동 방향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이게 관심 있어요. 그게 바로 등가속도 운동이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운동 방향으로 힘을 일정하게 주면 빠르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주면 일정하게 감소하는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이때 등가속도 운동에 가로 쳐주고 직선상에서 운동이에요. 가다가 휘어지는 곡선상의 운동 아니에요.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운동 아니라고요. 알겠어? 등가속 직선 운동만 지금 물리 원정도 수준에서 관심 있는 운동이에요. 그렇다면 운동 방향에 대해서 완벽하게 힘이 직각으로 주어진다면 그때는 방향은 지속적으로 변화돼요. 네. 반면 빠르게는 안 변해요. 일정해요. 이 운동은 뭐라 부를까? 이 운동은 등속 원운동이라는 이름을 써요. 네. 등속 원운동은 등속 운동이다. OX. 아니겠죠. 가속도 운동이에요. 등속 원운동 만들게 만드는 요 힘을 구심력이라는 이름을 써요. 네. 그래서 구심 가속도가 있는 그런 가속 운동이에요. 물론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이 비스듬히 줄 수 있습니다. 둘 다 변화되는 운동이죠.
그래서 뭐 진자의 운동이라든지 또는 포물선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운동 방향과 힘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물리 2에서 관심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세페이드 책을 보다 보면 살짝 맛이 보이기도 할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그림을 처음 보면 역시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여기 노트 제발 노트 정리해야 되는데 그럼 이걸 쓰고 있으면 그 페이지 펴서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잖아. 말을 보다 시도 하는 거. 알겠어? 머릿속에 다 있으면 굳이 쓸 거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 있는 물리량들 중에서 저 방향에 대한 정보가 있냐 없냐가 좀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어 하나를 들고 나올게요. 스칼라라는 용어와 벡터라는 용어입니다. 누가 방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벡터가 방에 대한 정보가 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스칼라보다 벡터가 훨씬 더 양이 많죠. 공부량이 많아요. 왼쪽 건지 오른쪽 건지 위로 건지 아래로 건지 다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물체가 이동하는 데 있어서 이동한 것들을 전부 다 더해볼까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이동 거리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게 아니고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위치가 정확하게 얼마나 변했습니까 하는 것을 따지는 걸 우리는 변이라는 걸 씁니다. 예를 들어서 4m 동쪽으로 갔다가 3m 북쪽으로 정확하게 직각하게 올라갔다면은 이게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때 이동거리 얼마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7m죠. 그럼 반면 변이는 어떻습니까? 근데 오른 위쪽 방향으로 북동 방향으로 방향 얘기하고 북동 방향으로 5m 이렇게 변화돼 하겠습니다. 이건 A에서 이렇게 거쳐서 D를 거쳐서 온다 하더라도 A에서 D를 거쳐서 C로 간다 하더라도 변이는 어떻다고? 예, 5m 똑같죠. 처음 위치하고 나중 위치만 같다면 변이가 서로 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심지어 이게 이렇게 쉬프트 된다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E에서 F까지 간다 하더라도 또 변이가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200m 트랙을 한 바퀴 돌아왔어요. 이동거리 얼마 되지? 예, 이건 200m죠. 변이가 어떻게 될까요? 0. 그렇죠. 10m 전진했다가 4m 후진했대. 이동거리 얼마 될까? 이동거리는 14m라고 쓸 수 있습니다. 변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건 6m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알겠어요? 다시 10m 전진했는데요. 12m를 후진해 왔어요. 이동거리 얼마야? 22m입니다. 변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m 써야 되겠습니다. 기준선보다 오른쪽 가는 것을 보통 플러스, 위로 올라가는 것을 보통 플러스. 우리가 4분면 그릴 때 그지? 하면 기준선보다 이제 지나가서 왼쪽 갔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수 있겠다고요. 즉 변이 값은 벡터 값은 얼마든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 알겠습니까? 마이너스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과 충격량이라는 그런 것들 공부할 때도 역시 오른쪽 가는지 왼쪽 가는지 신경 써달라고 했던 거죠. 방향이 필요하니까요. 이동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이것 우리는 속력이라는 것을 쓰고요. 반면 변이를 시간 나누면 속도라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속력과 속도가 뭐 혼재하게 막 쓰지만은 물리에서 정확하게 공부하게 하려면 속력인지 속도인지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한 바퀴 삥 들어왔는데 평균 속도가 얼마야 하면 그게 몇 초 걸리는지 신경 쓸 거 없죠. 변이가 제로니까 평균 속도는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어요? 네. 정리하십시오.
용어 정리 하나 더 해볼까요? 가속도. 아까 가속도 운동이라는 걸 썼잖아요. 가속도 기호는 A를 쓰고 있어요. 가속도는 뭘까요? 가속도는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네. 가속도는 그러면 벡터입니까? 스칼라입니까? 벡터죠.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잖아. 네. 속도의 변화니까 가속도는 벡터예요. 뭐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위에 벡터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물리원에서는 이런 벡터 표시를 해주진 않아요. 네. 언제 해줄까요? 물리투. 예, 물투에서는 해줘요. 그래서 뭐 나중에 하는 필요도 하나 더 끊기도 너무 귀찮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어쨌든 가속도는 시간에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우리는 가속도라는 이름을 씁니다. 좀 전에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운동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치?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대요. 또는 시간에 대해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한대요 하는 이런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오늘 마스터 공부해야 되겠죠. 왜요? 뭔 두개 봐요? 이쭉 봐요. 아니 큰 이만한 화면인데 왜 그 조그만 5인치 화면을 그 보고 있어요? 아, 아니 여기 원이 있길래 네. 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속도의 변화인데요.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 빼기 나중입니까? 나중 빼기 처음입니까? 나중 당연히 나중 빼기 처음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식을 조금 더 넘기면 AT는 V-V0 나중 속도는 V0 플러스 AT라는 요 첫 번째 공식을 얻어내게 됩니다. 가속도와 양행운동 운동 방향에 대해서 힘이 일자의 작용, 운동 방향으로 작용해서 속력이 빨라지다. 이쪽이 훨씬 더 이제 설명하기 좀 용이하니까 요 얘기를 좀 해볼까 하겠습니다. 처음 속도가 V0고 T초 지난 뒤에 V가 됐잖아요. 이 V가 얼마 된다고? V0 플러스 AT가 된다고요. 즉, 요 높이 차이가 AT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좀 전에 우리가 시간과 속도의 관계에서 면적이 차지한 바는 무엇입니까 하면 이동한 거리를 했습니다. 네. 뭐 등가속 운동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겠죠. 시간과 속도와의 관계 그래프에서 이 면적은 뭐가 된다? 이동한 거리가 됩니다. 먼저 이 사각형 면적을 내면 어떨까요? 하네요. V0 세로에 가로 T죠. V0 T만큼 나오네요. 네. 요 삼각형 면적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가로는 T고 세로는 AT예요. 그래서 이 면적은 2분의 1 AT의 제곱이 됩니다. 네. 예, 이 전체 면적 S는 즉 이동한 거리는 하겠습니다. 변이는이라는 말 대신 이동 거리를 썼는데요. 이게 가속도 양이다 보니까 그냥 앞으로 쭉 가기만 하지 후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동 거리나 변이나 뭐 그렇지 다르지 않게 써도 괜찮습니다. 다만 가속도가 음인대에서 후진하면 이제 이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훨씬 더 귀찮고 복잡한 일이에요. 이거 좀 이따 할 거예요. 그래서 변이 S는 또는 이동거리 S는 하겠습니다.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등가속도 운동 공식의 두 번째 식에 해당합니다. X축 시간축과 Y축 이동거리 축을 볼 때 S는 T에 대한 2차 함수식이 되는 거죠. 아까 시간과 위치와의 관계 또는 시간과 이동거리와 관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뭐라고 했다고? 속도를 했잖아요. 이 그래프의 기울기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고 있는 등가속 운동이 되겠고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려고 하는 게 바로 미분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식이 뭐였다고? V 이퀄 V0 플러스 AT식인데 요렇게 가는 것이 면적을 구하는 적분. 반면 이렇게 가는 것은 시간에 대한 미분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미적분 누가 개발했다? 뉴턴.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동시대에 서로 교류하면서 이 미적분을 개발해낸 겁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활용에 들어가면 반드시 들어간 게 뭡니까 하면 중력에 의한 자연학과라든지 뉴턴 조울린 연직 투성운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가르칠 물리 법칙, 물리 등가속 운동 공식 그대로 딱 써도 전혀 틀리지 않게 정답 낼 수 있어요. 이해했어? 정리하십시오. 등가속 운동의 세 번째 공식은요.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2AS라는 공식인데요. 네. 특히 이 세 번째 공식은 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쓰면 매우 유용해요. 몇 초 동안 왔는지 그런 얘기가 없으면 이 공식을 쓰면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1번의 양변을 제곱합니다. 1번 양변을 제곱하면 V제곱 이꼴 V0 제곱 플러스 2배 V0 AT의 A제곱 T제곱 됩니다. V0 제곱 넘어가면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요 남아있는 놈에서 이 A를 뽑아내면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남는데요. 이게 뭐라고? 베네스가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네. 그래서 등가속 운동 공식 세 가지 V 이꼴 V0 플러스 AT 두 번째 변이 S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 V제곱 마이너스 V0 이꼴 2AS 이 세 가지 공식을 그냥 써놓고 이거 어떤 공식 써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면 일단 써놔봐. 그리고 집어넣다 보면 필요한 데이터가 나오게 돼요. 알겠어? 그리고 말입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딱 한 번 only 등가속일 때만 딱 한 번 쓸 수 있는 공식이 있습니다. 등가속이 아닐 때 쓰면 박살나요. 네. 평균 속도라는 걸 써요. R을 붙여서 평균 속도. 특정 구간, 이 구간에 대해서 평균 속도라는 걸 쓰겠는데요. 평균 속도는 V0 처음 속도와 V 파이널 나중 속도 합해만 말 그대로 산술 평균을 내는데요. 지금 V0에서 요 VT까지 올라가는 요 동안에 평균 속도가 얼마야 하면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 합해만 다시 한다면 요 산술 평균을 내면 여기가 평균 속도가 나옵니다. 네. 즉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하기 때문에 합동이 있거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20m/s에서 30m/s가 됐다. 그러니까 평균 속도는 얼마 된다? 20, 30 합해만 25m/s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네. 증가속이 아닌 데가 있으면 곤란해요. 네. 알겠습니까? 정리해 주십시오. 이것이 칠판이 좁아요. 자, 우리가 등가속 운동공식 세 가지 다시 한번 써봅시다. 뭐요? V 이꼴 V0 플러스 AT식이고요. 네. 변위에서는 V0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V제곱 마이너스 V0 제곱 이꼴 AS가 있네요. 이 세 가지 공식을 적절하게 써먹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문이 자유
나타오입니다. 가만히 있다가 퉁 떴는데요. 이렇게 자유각을 했을 때는 V제로 처음 속도는 제로고요. 가속도 A는 G만큼 걸리는데요. 중3 때 계산해야 될 때는 9.8m/s제곱 쓰겠습니다만은 그냥 10m/s제곱 쓰겠습니다. 이해됐어요? 그 말은 뭡니까 하면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되는데 언제부터 시작하자? 저부터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 지나요, 2초 지나요, 3초 지나요 하겠습니다. 10m/s제곱이라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면 1초마다 속도가 10m/s씩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0에서 1초 지나니까 10m/s가 되는 거고 2초 지나면 20m/s가 3초 지나면 30m/s가 각각 된 것을 볼 수 있다고요. V 이꼴로 어떻게 쓴다? V제로 없고 GT로 쓰겠습니다. 또는 10T로 쓰겠습니다. 1초 지나면 10m/s, 2초 지나면 20, 3초 지나면 30m/s가 되는 거죠. 간단한 거죠. 그렇다면 낙하구리 H를 하자고요. 1초 동안 낙하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변이 S를 쓰게 해야 되겠지만 뭐 어차피 낙하 내려간 거리니까 낙하구리 H를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1초입니다. 1에 10의 삼각형 H1 몇 미터 내려옵니까? 5m 내려옵니다. 2초 지날까요? 2에 20의 삼각형 H2 몇 미터 내려오죠? 20m 내려옵니다. 3초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초 지나면 3에 30의 삼각형 H3는 45m 내려옵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20은 H는 V제로 없죠? 그래서 2분의 1 GT의 제곱 G 대신에 뭘 넣어라? 10m/s제곱 넣는다면 5배의 T제곱 그래서 1의 제곱에 5배 5m 내려오죠. 2의 제곱에 5배 20m 3의 제곱에 5배 45m 내려옵니다. 4초 지나면 80m 내려옵니다. 5초 지나면 125m를 6초 지나면 180m 내려옵니다. 시간에 제곱해서 그렇게 내려오는 거리를 보게 됩니다. 유사빌 긴급비가 대략 한 60층, 지상에서 60층 하니까 한 180m 정도 될 겁니다. 그보다 좀 더 높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퉁 떨어뜨리면 6초 후에 바닥에 철버터 갑니다. 60m/s입니다. 60m/s이면 시속 따지면 시속 216km예요. 완벽한 자살 방법이죠.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정쩡하게 뭐 차에 뛰어들어가고 자살하겠다? 먼저의 시도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되겠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초 지난데요. V1 얼마 된다? 10m/s이 됩니다. 2초 지난데요. V2 얼마 된다? 20m/s이 됩니다. 3초 지났잖아요. V3 얼마 된다? 30m/s이 되겠습니다. 1초 내려왔잖아요. H1 얼마 내려왔다고? 5m 내려와요. 2초 내려왔어요. 20m 내려왔습니다. 3초 지나면요? 45m 내려옵니다. 워낙에 1초, 2초, 3초 짜리는 익숙하게 나오는 것들이니까 기억해 놓으시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T의 꼽에 낙하거리가 한다잖아. 5m 내려왔다는데요. 0.1초면 어떻게 될까요? 1초가 아니라 0.1초. 0.1초. 시간의 제곱입니다. 그지? 0.1초면 0.1의 제곱에 5 하니까 0.05m 5cm 내려옵니다. 이해했어요? 20cm 내려오고 있고 45cm 내려옵니다. 이해됐습니까? 10초 지나면 얼마 내려올까요? 10의 제곱에 5배잖아요. 500m네요. 이해됐습니까? 세 번째, 요 식을 보면 V 제곱 처음 제로니까 제로죠. 2G 낙하로 H 나오네요. 그래서 루트 씌워서 V는 루트 2GH 됩니다. 다시 말하면
G는 지구 중간수니까 높이 H만 같다면 바닥에 떨어질 속력은 뭐하다? 갖다 듭니다. 질량과 상관 없이 말입니다. 네. 이해했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자, 연직 투상이라는 이름을 쓸게요. 투는 던지다는 게 말이 되겠고 상은 위쪽으로 연직 방향으로 투상 위로 던져보겠습니다. 이때는 V0는 0이 아니에요. 던져버렸으니까 이때 V0를 양의 값을 주겠습니다. 위쪽 올라가는 건 플러스로 주었습니다. 그럼 중력 어떻게 됩니까 하면 가속도는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0m/s 됩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 중력이 올라간 걸 끄집어 내리는 반대 방향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X축 시간축에 대해서 Y축 V0 했을 때 속도가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그림이에요. 이 그래프의 길이가 마이너스 10m/s 제곱 되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어쨌든 이 방향은 운동방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지? 상승하는 또는 뭐 전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부분이죠. 여기는 올라갔다 내려오죠. 하강하는 또는 후진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관심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면 올라가다가 순간 멈췄잖아요. 순간 정지했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운동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아까 오른쪽 가다가 왼쪽 간다면 변이가 점점 증가했다가 이제 변이가 꺾이죠. 네. 여기는 변이의 맥스를 찍을 수 있는, 그래서 가속도와 음인 운동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커요. 주의하셔야 될 용어가 있어요. 이 물체는 여기에 정지해 있습니다. 그죠? 네.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지해 있다라고 짧게 썼지만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물체에 걸린 알짜임은 0입니다. 네. 반면 연직 투상에서 위로 올렸을 때 순간 최고점에서 순간 정지했습니다. 알짜임 0이라고요? 알짜임 0입니까? 아니죠. 이게 올라갔다 내려온 동안 중력이 바뀐 적이 없어요. 알겠어요? 우리가 정지한 물체는 알짜임이 0입니다. 항상 기억하려 했는데 그거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건 올라갔다가 순간 정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힘의 방향, 힘의 크기, 중력 가속도의 방향, 가속도의 크기 바뀐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건 불변이에요. 일정해요. 네. 일정하게 봤으면 이게 좀 더 나을까? 일정한 거예요. 알겠어? 네.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운동의 방향이 바뀌었을 뿐이지 힘의 방향이 바뀐 적은 없다고요. 이 물체 올라가다가 순간 중력이 제로됐다? 절대 아니라고요. 이게 낚이는 순간 무리가 싫어져요. 안 낚일 거지? 안 낚여야 돼요. 낚이면 곤란해요. 알겠어? 그렇다면 연직 위로 올렸을 때 이 식 다시 한번 볼까요? 최고점에 도달했다면 V가 0이 되는 거잖아. V0 플러스 AT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그리고 T가 그립니다. 결국에
최고점에 도달한 이 순간 전개세 걸린 시간 t는 g분의 v0가 됩니다. 10m/s로 처음 속도 v0가 있었다면 몇 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한다고? 10m/s로 쏘려면 몇 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한다고? 1초면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네. 20m/s로 쏘아 올렸어요. 20m/s로 쏘아 올리면 몇 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한다? 2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30m/s라면 3. 3초 만에 최고점에 도달합니다.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다 똑같습니다. 네. 나중에 자대고 이쁘게 그리시면 됩니다. 되겠나요? 네. 그렇다면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하는 거예요. 스몰 h를 쓰면서 낙하 그리를 했는데 이건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하면 최대 올라간 거리로서 내가 라지 h를 쓸게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거든요. v0 t 대신에 g분의 v0 쓰겠습니다. 2분의 1 가속도는 마이너스 g가 걸리고요. 시간 t는 g분의 v0 이렇게 해서 시간의 제곱이 걸립니다. 계산해 보시면은 2g분의 v0의 제곱임을 볼 수 있습니다. g 대신에 뭘 쓴다고? 10을 쓴다면 이 앞에 있으니까 20분의 v0 제곱 이렇게 씁니다. 이것도 뭐 10분의 v0 쓸 수 있겠죠. 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1초